지금까지 챗 GPT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큰 제목 6번째로 온라인 판매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단순히 상품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온라인에 노출시키고 상세 페이지와 컨텐츠로 신뢰를 만들고 구매를 연결한 이후 리뷰와 재구매까지 관리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 기획입니다. 무엇을 팔 것인지, 누가 살 것인지, 또 이 상품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품 자체가 명확해야 사진, 설명, 가격이나 광고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고객이 보지 못하면 판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베이, 아마존, 샤피파이 같은 판매 채널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와 컨텐츠입니다. 고객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제목, 설명, 상세 페이지, 리뷰, 영상 컨텐츠들을 통해 신뢰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품의 특징이나 사용 방법, 구성품, 주의사항, 배송 조건 등을 정확하게 보기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매 전환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보고 사야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가격이나 혜택, 배송 조건, 후기, 구매 버튼, 결제 편의성 같은 것들이 모두 구매 전환에 영향을 줍니다. 즉, 고객이 망설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뷰, 재구매, 그 다음에 고객 관리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고객 응대, 리뷰 관리, 클레임 처리, 재구매 안내, 신상품 소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반복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고객 리스트를 관리하고 재구매 시점에 맞춰 다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판매는 상품을 발견하게 만들고 신뢰를 주고 구매하게 하고 반복 구매로 연결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잘하려면 상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 노출, 컨텐츠, 전환, 고객 관리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개인과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전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개인이 시작하는 방식과 기업이 확장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개인은 보통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기업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인의 온라인 판매 흐름을 보겠습니다.
개인은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여 완벽한 쇼핑몰을 만들기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상품으로 테스트하고 이베이, 에시, 아마존, 샤피파이 같은 마켓플레이스나 쇼핑몰에 등록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상품 사진, 설명, SNS 컨텐츠, 리뷰 확보 등을 통해 첫 판매를 만들어 갑니다. 개인 판매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실행, 소자본, 시장 반응 확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시작이 늦어집니다. 작게 올려보고 반응을 보고 가격과 설명을 수정하면서 판매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기업의 온라인 판매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은 단순히 상품 하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와 상품 체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어떤 상품군을 중심으로 판매할 것인지, 어떤 채널을 사용할 것인지, 재고와 배송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객 데이터와 리뷰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까지 체계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판매 핵심은 브랜드 구축, 운영 효율, 지속 성장입니다. 개인이 빠르게 시도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라면 기업은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개인은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검증하고 기업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확장합니다. 이 두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결국 둘 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고 온라인에서 신뢰를 만들고 판매 후 데이터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개인 창업자인지 소규모 비즈니스인지 이미 상품과 조직을 가진 기업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형보다는 개인형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은 같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품을 아무 곳에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팔 수 있는지, 누가 살 것인지, 왜 필요한지, 또 어디에 팔 것인지, 그리고 구매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5가지 질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상품입니다.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새로 소싱할 수 있는 물건인지, 또 내가 잘 아는 분야의 상품인지, 또는 내가 가진 자원과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상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무엇을 팔 것인지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입니다. 이 상품을 누가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파는 상품은 실제로는 누구에게도 강하게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나이, 관심사, 생활 방식,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상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살 사람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입니다. 그 사람은 왜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고객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편리함을 얻거나 감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떤 문제 해결, 편의, 감성적 가치, 실용적 이익을 주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채널입니다. 어디에서 팔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이베이, 에치, 아마존,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피파이 중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고품과 부품은 이베이가 유리할 수 있고 핸드메이드나 디자인 상품은 애쉬가 좋을 수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은 쇼피파이나 아마존 그리고 SNS와 연결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의 성격과 고객이 있는 곳에 맞춰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입니다. 상품 설명과 사진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 품질, 상품 설명, 상세 페이지, 후기, 배송 안내, 반품 조건 등이 모두 신뢰를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좋은 온라인 판매는 단순히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좋은 온라인 판매는 5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상품은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왜 필요한가? 어디에서 팔 것인가?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 이 5가지가 정리되어야 상품 사진, 제목, 설명, 가격, 채널 전략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설명드리려고 했더니 온라인 구매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구매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서 망설였지만 워낙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술과도 흡사해서, 왜냐하면 저도 이베이에서 물건을 사서 동일한 곳인 이베이에서 팔아 2배, 3배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배우기 힘든 온라인 구매, 특히 판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도움을 받을 것이 있겠지만 구매에 대한 도움은 받기 힘들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온라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구매에 대해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 상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먼저 팔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내가 가진 상품이 있으면 바로 판매 준비를 할 수 있지만 팔 상품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재판매 가능한 상품을 구매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구매 6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소싱입니다. 판매할 만한 상품을 찾는 단계입니다.
어떤 상품이 수요가 있는지,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배송이 가능한지, 마진이 남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 상품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팔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베이 구매입니다. 이베이에서 즉시 구매, 즉 바이 나우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즉시 구매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할 수 있고 필요한 상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기 전에 가격, 배송비, 판매자의 신뢰도, 상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매 구매입니다. 이베이나 다른 경매 사이트에서 입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잘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입찰가를 올리면 마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한 최고 입찰가 안에서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격 비교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실제 판매가와 예상 마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얼마에 살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나중에 얼마에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베이의 솔드 아이템스나 다른 판매 기록을 확인해서 실제 거래 가격을 보고 구매가와 배송비, 수수료, 예상 판매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 및 결제입니다. 상품을 낙찰받거나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최종 비용을 다시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상품 가격뿐 아니라 배송비, 세금, 특히 합배송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셀 내역에서 여러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합배송을 요청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판매 준비입니다. 상품이 도착하면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팅 내용과 실제 상품이 일치하는지, 작동은 되는지, 구성품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척하고 사진을 찍고 부족한 액세서리를 보완한 뒤에 판매 등록을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라인 구매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과정이 아닙니다. 판매할 상품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확인하고 재판매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라인 구매는 판매 상품 확보의 출발점이고 가격 비교는 수익성을 결정하며 구매 후에는 바로 재판매 준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1단계) 상품 소싱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가장 먼저 팔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이 없다면 온라인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상품 소싱입니다. 상품 소싱은 단순히 싸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팔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찾을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야인지, 상품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지, 사진을 찍고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이면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배송이 쉬운 상품인지 봐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깨지기 쉬운 상품은 배송비가 많이 들고 파손 위험도 있습니다. 초보자는 가급적 작고 가볍고 배송이 쉬운 상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상품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진, 설명, 구성품, 세트 구성, 액세서리 추가 등을 통해 더 가치 있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넷째, 차별화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품이 너무 많으면 가격 경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더 좋은 사진을 찍거나 구성품을 보완하거나 설명을 더 잘 쓰거나 세트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가격이 적절한 상품인지 봐야 합니다. 너무 비싼 고가의 상품은 수요 예측이 힘들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가의 상품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마진이 적거나 구매자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정 마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 확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에서 가장 수요도 많고 적정 마진을 가져다 주는 상품은 100불에서 200불 전후의 가격대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상품 소싱의 핵심은 팔릴 만한 상품을 발견하고 실제 판매 가능성과 수익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좋은 상품을 찾으면 이후 가격 비교, 구매, 재판매 준비, 리스팅 등록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잘못된 상품을 고르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설명을 잘 써도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떻게 팔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테라픽 프로덕트 리서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베이 셀러들의 메인 화면인 셀러 허브에서 우측에 리서치 메뉴를 선택하고 이어서 프로덕트 리서치를 선택한 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란에 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 동향 및 내역들을 짧게는 최근 30일 기간부터 길게는 3년까지 혹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당시 판매 동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베이 구매입니다. 이베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판매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매처, 즉 바잉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베이에는 새 상품뿐만 아니라 중고 상품, 고장 상품, 부품용 상품, 단종 상품, 빈티지 상품,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상품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재판매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베이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상품을 확보하는 중요한 소싱 채널이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품 검색입니다. 브랜드명, 모델명, 제품명, 부품명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상품을 찾습니다. 이때 단순 검색뿐 아니라 불리한 검색, 즉 and, or, not과 같은 검색 방식도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 확인입니다. 가격만 보고 바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상품 상태, 배송비라든지 셀러의 평점, 반품 조건이나 구성품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상품은 very good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진과 설명을 자세히 보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경매 또는 즉시 구매 방식입니다. 그 방법의 선택이죠. 이베이에서는 경매 방식으로 입찰할 수도 있고 Buy It Now 방식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잘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즉시 구매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희소성, 가격, 경쟁 정도를 보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베이는 입찰 로봇이나 스나이퍼 방식 같은 자동 입찰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불리한 검색을 통해 더 넓고 정교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일반 소비자보다 판매 목적의 구매자에게 더 유용합니다. 마지막은 결제 및 주문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가격, 배송비, 세금, 예상 마진을 모두 계산한 뒤에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싸게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 수익이 남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베이 구매 단계의 핵심은 검색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 방식을 선택하고 최종 비용을 확인한 뒤 주문하라는 것입니다. 이베이를 잘 활용하면 판매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중고, 고장, 부품 상품까지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정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브랜드명으로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니라는 검색어로 카메라스 앤 포토스의 캠코더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매를 위한 구매 목적의 검색은 기왕이면 탑3나 탑4 브랜드로 압축해서 검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탑 브랜드 제품들이 가장 수익성도 좋고 공급도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저가의 조잡한 중국산 상품들 싸다고 해서 사봤자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캠코더 같은 경우 소니, 캐논, JVC, 패나소닉으로 이렇게 탑4 브랜드를 정리를 하시고 디지털 카메라면은 소니, 캐논, 나이콘 등으로 이렇게 3대 브랜드를 검색하여 15%에서 30%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브랜드를 검색해서 잘 사면은 15%에서 30%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정 제품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직접 입력해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시세 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미리 확보한 제품, 또는 반대로 해당 부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 이미 본 제품이든 부가적인 부품이나 액세서리든 확정된 모델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최소한 압축해서 검색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DCR DVD610이라고 하는 캠코더가 있다 그러면 길게 나열해서 검색할 게 아니라 DCR-DVD610 이렇게 짧게 모델명만 넣어서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품을 찾아내야 합니다. 단 특정 제품이 아니고 여러 부품을 동시에 검색하려면 repair part as, 여기서 as라고 하면은 문제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as is, 즉 있는 그대로라고 올려준 제품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3대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broken, damaged, working, 사실은 non-working을 검색하는 건데 working만 써도 non-working이 검색이 됐기 때문에 working, 뭐 non-working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입력해도 더 많은 제품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액세서리의 구매는 시세 차익을 거두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멀천다이징 차원에서 최저가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두 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박리담회로 사는 것이므로 lot, LOT, 그러니까 lot 하게 되면 어떤 묶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lot라는 검색어로 검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종류를 함께 입력해서 backlot, 그러니까 가방을 lot으로 사겠다는 거죠. 메모리 lot,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 같은 거를 묶음으로 사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검색하여도 됩니다. 단품을 검색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명을 입력하고 검색 순위를 최저가, 즉 price plus shipping lowest 순으로 검색하면 효율적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제품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아는 대로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소니라든지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입력하고 원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검색하시면 관련 제품들이 검색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는 자세히 예를 들어 소니 DCR-DVD610 캠코더와 같이 세부사항을 입력하는 대로 압축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이베이 구매자라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검색이 필요합니다. 특히 찾는 제품을 가급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검색하려면 그에 합당한 검색 요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역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 들어올 수 있도록 제품의 타이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많은 제품을 지켜보기 목록, 즉 워치리스트죠. 이 지켜보기 목록에 매일 새로이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가급적 찾고 있는 모든 제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유리한 것이 바로 유리한 검색이 아닌 불리한 검색입니다.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고 불리한이라고 하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검색 방법입니다. 불리한 검색은 원하는 상품을 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 검색어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검색은 단어 하나만 입력하지만 불리한 검색은 and나 or, not과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검색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의 승패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상품을 검색해서 이를 다각도로 분류하여 구매량을 키우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팔릴 만한 물건이어야겠죠. 상품 하나하나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구매량에 따른 전체 수익성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지금 왼쪽 밑에 슬라이드 화면 왼쪽 밑에 보시면은 불리한 검색어로 검색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데서는 5월 대신에 이 카마로 연결되어 있죠. 모델명이 쭉 있고 카마로 각각 모델명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열고 닫았죠. 그리고 맨 끝에 캠코더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이러한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캠코더를 검색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소니, 캐논 뭐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로 되어 있으면서 모두 찾아라 이거죠. 이런 브랜드가 됐으면 모두 찾는데 마이너스 서비스란 말이 들어있는 거는 다 빼고 VHS 아주 오래된 모델이라서 불필요한 거죠. VHS라고 되어 있는 말도 다 빼고 또 VHS-C도 빼고 뭐 기타 등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빼고 맨 끝에 캠코더, 이 뺀 캠코더를 전부 검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베이 소싱은 곧 검색 실력이 상품 발견 능력입니다. 불리한 검색 방법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넓게 찾기, 빼고 찾기, 조합 찾기가 가능한 겁니다. 넓게 찾기는 예를 들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들을 괄호 안에 묶어서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니를 먼저 검색하고 이어서 또 캐논을 검색하고 또 파나소닉과 나이콘 그리고 JVC까지 5번에 걸쳐서 검색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리한 검색 방법으로 묶어서 검색을 하면 동시에 5개 브랜드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검색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검색으로 불필요한 조항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검색을 하면 그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검색 시간도 줄어들게 되죠. 이런 조항들은 not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서 마이너스 매뉴얼, 마이너스 페이퍼, 마이너스 케이스 이와 같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빼라. 페이퍼는 빼고 케이스도 빼고 매뉴얼도 빼라는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검색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개별 상품을 넓게 찾기도 가능하지만 공통된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공통어를 뺀 나머지 조항들을 조합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나소닉에서 만든 캐디나 홀더를 파나소닉 캐디, 파나소닉 홀더 이렇게 2번 검색을 하지 않고 파나소닉하고
괄호로 검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캐디와 홀더를 카마로 해서, 이 카마는 5월 뜻입니다. 5월을 써도 되고 카마로 해도 됩니다. 이베에서는 통상 카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디와 홀더를 한 괄호 안에 넣고 불필요하게 검색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뉴얼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를 해서 빼기를 해서 조합어를 만들어서 검색을 하면 파나소닉 캐디와 파나소닉 홀더가 검색이 되는데 매뉴얼이 들어간 상품은 전부 빼고 검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리한 검색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검색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cat and dog, cat or dog, cat not dog.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고양이와 강아지, 고양이 또는 강아지, 고양이인데 강아지는 아님,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cat and dog은 cat과 dog 둘 다가 들어간 결과를 찾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cat도 들어가고 dog도 들어가는 그런 검색 그 조항이게 되겠죠.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cat or dog은 cat 또는 dog, cat도 괜찮고 dog도 괜찮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cat, not dog은 cat은 포함되어야 되지만 dog은 빼야 된다. cat이 들어가는 걸 다 검색하되 덕이 만약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없애버려줘. 제거해라. 빼라. 그 cat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덕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검색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검색에서는 and를 검색 결과를 좁히는 역할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or은 반대로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not은 원하지 않는 단어를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리한 검색, 불리한 서치라고 그럽니다. 불리한 검색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검색의 원리를 집합 개념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불리한 검색은 간단히 말하면 먼저 첫 번째는 합집합 or입니다. 합집합은 A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죠. 즉, 둘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결과에 들어갑니다. 두 개의 원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교차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교차가 안 돼도 A나 B나 어디에 소속이 돼도 또 양쪽에 다 소속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합집합이죠. 검색에서는 이것이 or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cat or dog이라고 했을 때 cat이 들어간 결과도 나오고 dog이 들어간 결과도 나오고 둘 다 들어간 결과도 나오면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베이에서는 or 대신 카마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and입니다. A와 B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의 집합입니다. 화면 두 개의 원 중에서 교체되는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이 교체되는 부분만 검색한다는 것이죠. 즉,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만 남깁니다.
검색에서는 이것이 AND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 앤드 캠코더라고 하면 검색을 하면 소니도 들어있고 캠코더도 들어있는 결과만 찾게 됩니다. 즉 검색 범위를 좁히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분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방식이 AND, 가장 좁혀서 보는 거죠. 그만큼 검색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불필요한 거를 다 빼고 검색하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는 차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집합입니다. 즉 A는 포함하지만 B는 제외하는 이 화면에서 두 개 원 중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 A1에서 B1을 뺀 그런 나머지 부분을 포함되겠죠. 이것이 not의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camcorder not broken 이렇게 검색을 하면 캠코더는 찾되 brok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결과는 제외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원하지 않는 조건을 빼는 방식이며 이베이에서는 not 대신에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이 방법은 불필요한 결과를 줄이고 검색을 더 깔끔하게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는 이 불리한 검색으로 모든 구매를 불리한 검색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유용한 검색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도 이 불리한 검색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근데 불리한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검색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확인해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불리한 검색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역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자, cat not duck과 이번은 cat 다음에 not duck이 아니라 마이너스 duck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cat not duck은 cat은 있어야 되지만 duck은 없어야 될 때 검색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ot은 원하지 않는 단어를 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cat 마이너스 duck은 위와 100% 같은 뜻이 됩니다. 이외에서는 특히 not 대신에 보통 편하게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는. 세 번째는 응용 문제입니다. 주어진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검색어를 작성해 보세요. 캐논 차저 충전기죠. 캐논 차저를 어댑터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검색해 보세요. 어떤 셀은 캐논 차저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셀은 캐논 어댑터라고 파는 셀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셀러는 캐논 파워 서플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드는 셀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 했다는 뜻인데 어떻게 셀러가 표현함에 따라서 놓치면 안 되니까 전부 검색할 수 있도록 전부 포함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검색을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단 파워 서플라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충전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터리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충전기만 검색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캐논 차저를 어댑터와
파워 서플라이와 함께 검색해 보세요. 단 배터리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정답은 캐논 괄호 열고 charger, 어댑터, 파워 서플라이. 이 파워 서플라이에 인용부호를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 파워나 서플라이를 한 단어로 아니라 두 개를 합친 게 한 단어다. 파워 따로 서플라이 따로가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를 한 단어로 인식해라 해서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따옴표를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용부호를 붙이면 그 의미가 확실히 정확해지고 전달되고 검색 결과도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배터리. 어떻게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검색어 분류 및 지켜보기입니다. 커스터마이즈 뷰예요. 이베이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는 검색어만 잘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으려면 분류와 정렬 기능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 화면은 이베이 검색 결과를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필터와 정렬 기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가격별 분류입니다.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정하고 너무 비싼 상품이나 수익이 남지 않은 상품은 처음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목적의 구매라면 가격은 단순 구매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재판매했을 때 마진이 남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태별 분류입니다. 이베이에서는 new, used, open box, refurbished, for parts on are working처럼 상품 상태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상태가 좋은 상품부터 보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 부품용이나 고장 상품도 수익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 방식별 분류입니다. 옥션, 즉 경매로 할 것인지, buy now, 즉 지정가 판매로 할 것인지, accept offer처럼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보해야 할 상품은 buy now가 유리하겠죠.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먼저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옥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퍼를 받는 상품은 가격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셀러한테 내가 오퍼를 던지는 거죠. 얼마에 사고 싶다, 이렇게 오퍼를 던질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셀러가 오퍼에 동의하면 동의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별 분류입니다. US only라든지 노스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월드와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자의 위치나 배송 가능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배송비와 배송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일단
그 월드와이드는 배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지금 예를 들어서 노스 아메리카는 주로 이제 멕시코, 캐나다를 얘기하는데, 멕시코에 캐나다가 요즘 관세가 붙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노스 아메리카도 불필요하다 그러면 US only로 검색을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선 순서별 정렬입니다. 베스트 매치가 있는데, 베스트 매치는 이베이가 추천하는 순서대로 거의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이베이가 추천하는 베스트 매치 순으로 보면은 재판매용 구매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엔딩 순리스트, 미리 먼저 끝나는 순서, 뉴리 리스티드, 가장 최근에 올린 순서, 프라이스 플러스 shipping lowest first, 저가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을 바꿔가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상품을 노린다면 엔딩 순리스트로 정렬해서 곧 끝나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 올라온 상품을 빠르게 잡고 싶다면 뉴리 리스트가 유리하겠죠. 저가 상품을 잡고 싶다면 저가순, 프라이스 플러스 shipping lowest first, 이렇게 정렬해서 총 비용이 낮은 상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색 결과를 잘 보는 핵심은 검색어 입력,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필터를 설정하고 정렬 변경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검색어만 입력하고 베스트 매치만 상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태, 구매 방식, 지역, 정렬, 순서 등을 조정해야 좋은 상품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별 이렇게 이제 이베이의 실제 제가 스크린을 캡처해서 보여진 화면입니다. 75불 미만, 75불 미만, 75불에서 15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맨 밑에 보면 미니멈 맥시멈 있죠. 얼마에서 얼마까지.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불 미만에 사서 200불 미만으로 파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01, 1센트부터 100불까지를 기본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서 보고 있어요. 상태는 저는 새 것부터 고장난 것까지 다 취급을 하고 다 수익을 남기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저는 표시를 안 하는데, 그래도 고장난 거를 빼고 싶다 그러면은 고장난 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중고가 나는 새 것만 사겠다 그러면은 뉴를 표시할 거고요. 그 밑에 뉴 밑에 오픈 박스는 새 거긴 새 거인데 포장 상태를 한번 열었다는 겁니다. 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장 상태를 실을 뜯고 진열해서 사진을 찍느라고 포장을 열었다. 그래서 다만 상태는 아직 새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옥션만 볼 것이냐, 또는 지정가로 볼 것이냐, 그 오퍼를 받는 셀러들의 아이템부터 볼 것이냐,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별은 저는 US only, 가끔가다 노스 아메리카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순서별에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스트 매치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베이에서 디폴트로 베스트 매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장 일반적인 저가순, 프라이스 플러스 shipping lowest first로 정렬 순서를 우선 순서를 바꾸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지켜보기 전략인데요. How to watch. 지켜보기는 경매에 참가할 아이템을 미리 선정하여 입찰 종료 전까지 놓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유사 아이템들을 동시에 비교해서, 여기서 이제 이베이에서는 컴페어 기능, 비교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며, 많은 수익 아이템을 동시에 선정해 놓고 한꺼번에 입찰한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이템을 지켜보기에 선택하는 요령으로는 먼저 끝나는 순서, 엔딩 순위스트로 선택,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켜보기 선택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켜볼 수 있는 아이템 수가 이베이 각 사용자 유저 아이디당 사용자당 200개로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입찰이 종료되기 전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료 우선순위로 선택해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올려진 순서 Newly List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부분 지켜보기에 선택해 놓는 경우보다 직접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특정 아이템의 경우 입찰보다는 오히려 바로 사기, Buy Now, BIN이라고 합니다. Buy Now 옵션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유력한 방식입니다. 다른 바이어들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Buy Now 옵션이 없는 경우는 아이템에 따라서 셀러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구매 희망 가격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자 하는 구매 희망 가격을 타진해서, 셀러와 타진해서 사전에 그 경매지만 미리 경매를 일찍 종료해서 거래를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가 순서 Price plus Shipping Lowest First로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멀천다이징에서와 같이 액세서리 등의 구매 시 유력한 방식입니다. 액세서리는 뭐 급한 물건도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비교적 입찰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값이 싼 순서로 지켜보기에 선택해 놓았다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 나우 옵션을 사면 되겠죠. 최대한 저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지켜볼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세 가지로만 지켜보기에 넣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특히 이베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베스트 매치는 절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이베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앞에 세 가지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겠으며, 용도에 따른 적절한 지켜보기 선택은 여러분의 효율적인 구매와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권할 때는 이 베스트 매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엔딩 순위스트나 또는 저가선 프라이스 플러스 shipping lowest first 이런 쪽으로 고쳐 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베이에서 구매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제한될 경우 일찍 끝나는 순서로, 일반적으로는 저가순으로 또는 새로 등록된 순으로 검색을 해서 워치리스트에 집어넣은 후 일찍 끝나는 순서로 검색했을 때는 입찰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등록된 순으로 검색했을 때는 바로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3단계 경매 구매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베이나 경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입찰 및 구매 요령 8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구매에서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남도록 전략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스나이퍼 방식입니다. 소위 저격수 방식으로 입찰 종료 30초를 남겨놓고 지켜보다가 마지막 1초에서 5초 안에 1초는 조금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3초에서 5초 조금 여유있게 보려면 5초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는데 5초 안에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잘만 하면 명중률이 높습니다. 꼭 낙찰을 받았으면 하는 물건으로 최소한의 가격으로 사고 싶은 경우 적용되는 입찰 방법입니다. 당신도 연습을 통해서 유능한 저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경매가 끝날 때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가 입찰 방식입니다. 프록시 방식이라고도 하는 이 방식은 입찰 종료를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한꺼번에 많은 아이템에 입찰을 할 경우 아예 처음부터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서버가 자동적 및 단계적으로 최고가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입찰 금액을 높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낙찰이 될 경우 본인이 적어놓은 최고가가 아닌 그 당시 경매가 끝난 실제 낙찰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고가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찰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저는 마이 이비더를 주로 쓰는데요. 마이 이비더 같은 자동 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내가 직접 컴퓨터 앞에 있지 않아도 마감 직전에 자동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 감정에 의해서 입찰가를 높이는 그런 감정적인 입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중 입찰 방식입니다. 일단 지켜보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 1차 입찰을 먼저 한 후 뒤에 다시 한번 또 그 이상 재입찰을 해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제품에 대해 일일이 스나이퍼 방식으로 지켜보면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최저가, 어느 정도 적정가 가격으로 입찰을 해놓고 맨 끝에 종료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해서 내가 그 입찰하고자 하는 최고 입찰가를 입력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1차 입찰가로 물론 낙찰이 된 경우도 물론 적지 않고 일단 1차 입찰을 통해 예상 낙찰가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물론 최고가 입찰 때보다 같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되기가 쉽습니다. 최고가 입찰 시에는 다른 입찰자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아예 초기부터 낙찰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낙찰이 돼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기가 쉽상입니다. 특히 1차 입찰에 최저가로 해놓으면 다른 입찰자들이 다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격 형성도 낮게 유지돼서 2차 입찰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경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현혹 작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독점 및 집중 구매입니다. 입찰에 자주 참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낙찰 확률이 높으면서
수익성도 좋은 제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기에 넣었다가 입찰에 참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올라오는 모든 제품을 약간 높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모두 사들였다가 나중에 대팔 때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보장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시겠지만 38 가격 전략입니다. 입찰에 많이 참여하다 보면 소위 차점자, 세컨 하이스트 비더로 끝나는 아쉬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입찰 가격 형태, 보통 많이 쓰는 가격대가 예를 들면 9불, 9불 99전, 10불, 또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10불 1전, 10불 01전, 또는 11불, 14불 99, 15불, 16불, 15불 01, 뭐 이런 식으로 다소 독특한 가격으로 입찰이 할 경우 유리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반적인 가격 형태보다. 특히 이베이에서 전문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전문가들의 낙찰 가격을 보면 일반적인 입찰 가격 형태를 소폭으로 누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구매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10불로 만약에 적정가가 10불인데 10불로 입찰 가격을 하는 대신 좀 꾼들은 12불 뭐 또 11불 뭐 38, 35전 이런 식으로 좀 야릇한 숫자를 집어넣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1불을 쓴 사람을 누르려면 12불이 되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그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12불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12불로 입찰을 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둬서 13불로 입찰가를 적어 넣어라. 아니면은 조금 더 보완해서 13불 33전 이런 식으로 3자를 많이 써서 10불대의 가격의 상품에 대한 입찰을 가격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15불 전후로 할 때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18불이라든지 또는 18불 88 같은 3이나 8을 많이 쓴 그런 가격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건데, 이건 어찌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 3이나 8이 맞다는 그런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내 최고 입찰가 안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쟁자가 어떤 가격대에서 입찰하는지, 어떤 상품에 자주 참여하는지, 또 어떤 셀러의 상품이 자주 싸게 끝난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입찰은 단순히 감이 아닙니다. 분석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으로 참여했는지를 분석해 보면 그 빗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소 눈에 익은 아이디를 가진 구매자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종전에는 풀 아이디가 공개됐지만 최근에는 제한된 아이디밖에 안 보여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가격 형태를 미리 연구해 두거나 주로 참여하는 제품들의 예상 상한가를 파악하여 대처하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입찰 결과 데이터 관리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에 얼마를 입찰했고 낙찰됐는지, 실패했는지, 최종 판매가는 얼마였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다음 입찰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후 그 결과를 자료화해 놓으면 각 제품의 시세는 물론 경쟁자 분석과 향후 낙찰 확률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나이퍼 방식, 최고가 설정, 자동 입찰, 집중 구매, 가격 전략, 경쟁자 분석, 데이터 관리를 통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입찰하고 결과는 데이터로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검색과 입찰을 반복하다 보면 특정 셀러들이 파는 품목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셀러들을 즐겨찾기 목록에 넣어두면 향후 검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검색을 할 경우 이와 같은 즐겨찾기 목록에 셀러들이 파는 품목만 검색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로봇 여기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로봇이 아니죠.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찰, 제가 사용하는 게 마이이비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경매 종료 직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신 입찰해주는 입찰 대행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정한 최고 입찰가를 로봇에게 맡겨두면 마감 3초 또는 5초,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3초 또는 5초 전에 로봇의 프로그램이 대신 입찰합니다. 우측 화면과 같은 상품에 입찰하고자 할 때 그 사진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마이이비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노란 아이콘이 보이세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봇이 대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필수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을 열고 내가 쓸 수 있는 최고가를 입력해서 저장을 해두면은 이 미리 설정된 3초 입찰 마감, 경매 마감 3초 내 5초 안에 최종 비딩을 입찰가를 제 대신 입력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 자동 입찰 5단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은 마이비더의 작동 원리는 첫째, 이베이에서 입찰하고 싶은 경매 상품을 찾은 후에 둘째, 마이비더에 해당 상품을 등록하고 또는 상품 사진 우측에 다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입찰가를 미리 입력한 후 마감 직전 3초 또는 5초 전에 자동 입찰되도록 설정하면 해당 시간이 되면 마이비더가 대신 입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베이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하기 전에 그 상품을 샀을 때 위험성, 리스크가 어떤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게 그 상품을 구매했을 수익성에 아주 민감하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반품 조건이 어떤지, 특히 반품에 따른 배송비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상품에 입찰을 하려면 플레이스 비드라고 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푸른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바로 위에 컨디션이라고 해서 제품의 상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념할 것은 used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for parts or not working으로, 즉 파트나 작동 안 되는 제품이란 뜻이죠. 이렇게 파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returns, 반품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반품 조건은 보통 30일간의 반품 허용 기간이 주어지는데 30일 내에 리턴했을 때 셀러가 반송비를 부담해 주는지, 30일 내에 리턴은 허용하지만 반송비는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반품이 되지 않는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상품의 상태에 따라서 반품 조건이 세 가지죠. 상품 상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used냐 아니면 고장난 거냐. 그 다음에 이 반품 조건이 세 가지, 반품이 되는데 반송비도 셀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바이어가 부담하는지 구매자가 부담하는지, 반품이 아예 안 되는지,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장난 물건이고 리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셀러가 30일 안에 리턴하면 반송비를 내주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장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맘 먹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반품하는데 내가 반송비 하나도 안 물고 내 물건 그 구매 비용, 내 구매 비용에는 물론 내가 내가 낸 배송 비용도 같이 포함한 풀 리펀드가 된 얘기 됩니다. 풀 리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리스크가 낮은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낮다, 이런 거는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고장난 물건인데 반품은 되지만 반송비는 구매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일단 리스크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반송비를 내가 내야 된다는 만큼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 밑에 세 번째, 고장났지만 셀러가 반품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장난 걸 샀지만 반품이 안 되니까 싫던 좋던 그냥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안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고장났어도 내가 지금 고장난 걸 모르고 샀다든지, 아니면 고장난 거 알았지만 너무 심하게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이 통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내가 모든 손해를 보고 물건을 안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초보자들은 피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used라고 된 물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 네 번째입니다. 자, used인데 반품이 되고 셀러가 반송비 내준다니까 리스크가 없죠. 또 used인데 반품이 되고 단 반송비는 구매자가 내야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반품을 내가 원할 때는. 근데 왜 리스크 낮음이라고 표현을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한술 더 떠서 맨 밑에 보면은 used긴 하지만은 반품은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used가 아니라 뭐 고장 어디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왔다든지, 이럴 경우는 반품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리스크가 낮다고 했어요, 전부. 이런 경우는 반품 조건여에 상관없이 used라고 표현됐거나 그 이상, 예를 들면 new 또는 뭐 refurbished 또는 뭐 오픈 박스, 이런 식으로 used나 그 이상의 컨디션일 경우에는 셀러가 어떤 반품 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거의 낮습니다. 왜냐? 이베이에서는 used 상품에 대한 규정을 제가 왼쪽 하단에 규정을 제가 만들어 놨죠. used는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ully working을 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물건은 used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셀러가 유스드로 팔았다는 얘기는 모르는 셀러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 유스드로 팔고 반품 안 됨 이렇게 봐야 소용이 없어요. 유스드로 판 이상은 반품을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이베이 규정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스드 이상으로 컨디션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반품 조건 여하에 상관없이 낮은 리스크로 물건을 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쯤에 Your return was completed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not accepted 되어 있잖아요. Not accepted 되어 있는데 Your return was completed. 그 반품이 안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품 완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맨 위에 refund 됐다. 그래서 오더 토탈 어먼트가 얼마입니까? 제로죠. 100% 환불 받았어요. 39불 99에 샀네요. 39불 99에 사서 100% 환불을 받은 겁니다. 반송비 하나도 안 물었어요. 우측 하단을 한번 볼까요? Returns not accepted. 반품 안 되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품이 됐다는 말이 없죠. 앞에 거는 Your return was complete. 반품이 완료된데 반품이 완료됐다는 말이 없고 그냥 refunded가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셀러가 귀찮으니까 제가 반품 요청을 했을 때 귀찮으니까 아예 반품도 반품도 안 받고 100% 환불을 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는 물건도 제가 갖고 돈도 100% 환불받은 뭐 좀 속된 표현으로는 꼭 먹고 알먹은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반품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부 저한테 유리하게 또는 유리한 그 이상의 결론을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낮죠. 상당히 낮거나 시간 소비한 거 정도는 리스크라면 리스크일까?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단계 가격 비교입니다. 또는 조사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팔린 가격을 보고 내가 얼마까지 입찰을 해도 되는지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베이의 리스팅을 보면 현재 팔고 있는 올라와 있는 가격이 아니라 솔드 아이템 기준으로 실제 판매가를 확인한 뒤에 입찰 상한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아니라 실제 팔린 상품만 보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격은 희망 가격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실제로 팔린 가격, 즉 솔드 가격입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메뉴에 솔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 정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여기서 저가순 Price plus Shipping Lowest First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한 총액 기준으로 낮은 가격부터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배송비를 같이 포함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42불에서 58불까지 판매된 그런 레코드가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제품의 예상 판매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42불 전후, 또 좀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은 58불 전후에서 중간의 예상 판매가는 뭐 49불에서 뭐 한 50불 사이로 보는 게 초보자들한테, 왜냐하면 초보자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상 마진을 높게 기대했다가 나중에 그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 그 마진을 좀 적게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는 예상 판매가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원하는 마진을 뺀 가격이 제가 입찰할 수 있는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4단계) 가격 비교와 입찰가 산출에 있어서 온라인 판매를 위한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에 살 것인가 입니다. 단순히 싸 보인다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팔았을 때 수익이 남는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이베이에서 같은 상품이나 비슷한 상품을 검색합니다. 그 다음 왼쪽 메뉴에서 Sold Items를 선택합니다. Sold Items는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이 아니라 그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가 완료된 상품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자는 희망 가격보다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렬 방식을 우선순위 정렬 방식을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Price plus Shipping Lowest First로 바꿉니다. 상품 가격만 낮은 것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포함한 총 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상품이 팔리는 가격대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면 맨 위에 제일 싸게 팔린 순서부터 맨 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가격대 상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초보니까 나는 제일 싸게 팔리는 수준으로 해서 일단 파는데 경험을 쌓고 싶다. 그러면 아주 제일 싸게 팔린 가격대에서 파는 거고요. 또 상당히 숙달된 그 셀러들은 어느 정도 피드백도 좋고 이 인기가 있는 셀러들은 좀 고가로 판매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 판매 뭐 아니면 그 평균 중간에 어느 평균적인 실제 판매가를 중에서 평균적인 가격을 정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익이 남는 가격에 내가 그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격 비교를 하는 또는 입찰가 산출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 낙찰 및 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결제부터 하는 것은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건을 샀으면 결제해서 바로 사야지 그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상품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럼 같은 셀러에 또 다른 상품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특정 셀러로부터 한 상품을 이미 경매로 사놓은 상태지만 미리 함께 결제를 하기 전에 이 셀러가 다른 상품들을 파는 게 내가 또 구매할 만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품을 추가해서 같이 구매를 하면은 개별 배송을 따로 받는 대신 합배송이라고 하는데 컴바인드 쇼핑이라고 합니다. 이 합배송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매 수량은 늘지만 배송비는 거의 안 받거나 추가되는 비용의 약간의 비용만 받는 셀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 상품을 샀을 때 총 비용이 배송비 절감 비용만큼 효율적인 소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핵심은 낙찰 후 즉시 결제하기 전에 같은 셀러의 다른 상품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합배송을 이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낙찰된 상품은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더 기다리다가 결제가 늦어지면 언페이드 아이템으로 처리되거나 낙찰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셀러의 상품을 추가로 보고 싶다면
먼저 그 상품들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셀러에게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확배송을 위해서 결제를 며칠 기다려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합배송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셀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품이 도착하면 먼저 리스팅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품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동 여부, 외관 상태, 파손 여부, 누락된 부품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과 다른 문제가 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셀러에게 연락하거나 이베이 반품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를 그냥 넘기면 나중에 내가 다시 판매할 때 오히려 구매자 불만이나 반품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으로 상품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중고 상품의 경우 먼지나 얼룩, 이 사용 흔적을 제거하고 스트랩이나 가방처럼 세척이 가능한 부분은 깨끗하게 닦거나 세탁해서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구매자가 받을 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매에 필요한 구성품이 충분치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캠코더라면은 배터리나 충전기, 렌즈캡이나 케이블, 메모리 카드, 가방 같은 필수 또는 보조 액세서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품이 있으면 판매가도 올라가고 구매자의 신뢰도도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필요한 액세서리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구매해서 상품 구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를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매 준비 단계의 핵심은 상품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판매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구매는 크게 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품 찾기입니다. 판매할 만한 상품을 찾고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검색과 구매입니다. 이베이나 경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조건이 맞으면 즉시 구매나 입찰을 검토합니다. 셋째, 입찰 전략입니다. 무조건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남는 가격 안에서 전략적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넷째, 가격 비교입니다. 소울드 아이템스나 실제 판매가를 확인해서 예상 판매가와 마진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결제와 합배송입니다. 최종 비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합배송을 통해 배송비를 절약합니다. 여섯째, 재판매 준비입니다. 상품이 도착하면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보완, 사진 촬영 후 판매 등록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 6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상품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확인하고 재판매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베이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지만 상품을 소싱하는 경로를 이베이 하나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더 독특한 물건 또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위해 다른 경매 사이트들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이트들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샵굿윌이 있습니다. 이 샵굿윌은 원래 기부 물품을 이게 기부,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는 물품들을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사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품, 빈티지 제품서부터 뭐 전자제품, 카메라, 생활용품 등을 찾기에 좋습니다. 새 물건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특이한 물건이나 저렴한 상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거버먼트 옥션 같은 것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다 살펴보시고, 이 샵굿은 이베이의 대항마로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경매 사이트라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이베이와 함께 이 샵굿에서 대부분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